자, 지난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참 짜증나는 사건입니다. 네, 지난 6월에 60대 남성이 오후 4시 18분쯤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요. 이 5살, 6살, 7살 이 남매를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이 동전을 줄 테니까 집에 따라오라 이라면서 유인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 피해 아동들이 거부해서 추행이 미수에 그쳤는데 이 남성은 추행 유인 미수 혐의 등을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행을 하려고 아이들을 동전으로 유인했다.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 달 만에 또. 네. 제발 박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출소한 이후 한 달 만에 이런 아동의 어떤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이 사람의 전과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전과 14범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서 2002년부터 20년까지 저질렀는데 이 성범죄가 5차례 됩니다. 5차례 되고 그 5차례 중에 4건은 지금하고 유사한 사건이에요. 이 유인 범죄, 아동을 유인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전과 14범에 그중에 성범죄가 5차례.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5차례 중에 4차례가 아동 성범죄. 이런 인간이 다시 이 사회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게 제가 진짜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진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그 아동 성범죄 5건 중에 4건이 유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5월 14일 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게 되면서 전자발찌를 차게 되죠. 전자발찌를 찼는데 그 다음 날 새벽에 자기 주거지에서 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하냐면은 재택 감독 장치라고 있지 않습니까? 충전시키는 건데 그걸 코드를 꽂아놔야 전기가 되는 건데 그걸 뽑았어요. 뽑고 외출을 4번 정도 했기 때문에 외출 금지 실수상 위반도 했고 또 그리고 이 출소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3세 아동, 즉 미성년자 아동들한테는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특정인 접근 금지 위반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은 이 습관이라든가 이 자기가 하는 그 습벽을 바꿔야 되는데 아니 고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고치고 계속 어린이한테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많은 거죠. 어찌됐든 본인이 전자발찌를 찾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한테 접근을 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자발찌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다수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이 사회에 나와서 지금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외국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승 의원님. 근데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더 화가 나는 게 이 사람이 했는 그 말이 더 천지분간이 안 되고 공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새벽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전을 주고 아이들을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들이 다가왔대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뻔뻔한 짓을,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뻔뻔한 짓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뻔뻔한 짓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핑계를 아이들한테 댈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런 사람 저는 앵커하고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자체를 어떤 형태이든지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러니까 아이들 핑계를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애들이 먼저 다가왔어요라고 지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판부는 그랬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이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를 했고요. 또 이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동전을 주면서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또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서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이것이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고인이 소아 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었습니다. 또 이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요, 이 피해 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또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남성은 1심 직후에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역시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항소장을 제출해서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짓을 해놓고도 징역 4년 받으니까 억울합니다 하면서 항소했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가장 문제가 이런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 중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소아 성애 장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 통계에 따르면 40에서 60%가 그런 어떤 장애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재복귀라든지 아니면 뭐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받는 사람이 1% 정도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 단순히 신상정보 등록 이런 것만 해놓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반복이 됩니다. 뭐 지금 최근에 법무부가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치료 감호를 좀 할 수 있는 것, 병원이나 이런 데 좀 치료받게 하는 것, 이 개정을 좀 한다고 하는데,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인데, 이게 좀 통과가 된다 그러면 뭐 처벌도 처벌이지만 치료 부분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채팅창에 오이진 님이 딱 미국처럼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미국이나 캐나다 또 뭐 외국에서는 어쩐다 이렇게 막 말씀으로만 드렸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런 아동 성범죄자도 아니에요. 그냥 성범죄자 지역 신문에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준비돼 있죠. 보여주세요. 자, 승현님. 네. 저 사람 이름이 세인트 클라우드 주에 있는데, 저 사람이 드미트리라는 사람인데, 저 3레벨 섹스 오펜더예요. 그러니까 전과가 3번 있는 섹스 오펜더인데, 저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걸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주에 있는 폴리스가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인터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주소에 어디에 살고 있다. 그냥 당신들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우리는 그냥 성범죄자 알림이 이에 이야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폴리스가 나와서 제가 저 기사를 봤을 때 아마 경찰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런 사람은 우리 주에 살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좀 적극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신문에 저게 다 나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성범죄자 알림이 이에 들어가서 그 얼굴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렇게 신문에 정확하게 대문짝만하게 안 나옵니다. 저래 나오면 처벌받아요. 우리 보고 도망가라면서요. 그 얼굴 보고. 그럼 알아야 도망가죠.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 그 알리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거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못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그런 준수 위반하면 4년이 뭔가요? 그 준수 위반을 위반했는 정도에 맞게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의 생명 지키는 것, 그 사람의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말이죠. 저는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자, 지역 언론에서 저걸 이제 그 경찰 측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아예 저 사람의 주소지를 공개해버립니다.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했다? 여기저기 인권단체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막 경찰청장 뭐 어쩌라고 막 별의별 뭐 항의를 다 했을 거예요. 자, 제가 저렇게까지 하자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8번의 검증 무슨 이런저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가. 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다가 몇 번을 그만뒀다니까요. 예? 그나마 좀 다룰 줄 아는 저도, 응? 그런 어르신들이나 이러신 분은 어떠겠어요, 그러면? 예? 아니, 이제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구나라는 걸 좀 간단하게라도 좀 볼 수 있는 세상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맞습니다. 사실 저렇게 미국처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아동이 나갈 때는 같이 나가는 게 정상인데 아동끼리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아동한테 죄송스럽지만은 호루라기를 좀 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만약 이상한 사람이 다가오면 호루라기 불 수 있게. 그리고 아동한테 교육시킬 때 너가 나가서 놀 때 이상한 사람 오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소개시키게 만들고,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가게라든지 사무실, 식당에 뛰어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시키면 아이가 저같이 인상이 쌓아놓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아이가 놀래가지고 얼어붙는 게 아니고 빨리 뛰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아니면 식당을 도와주세요. 아니면 호루라기 있으면 삐리 부르게 되면은 범죄를 못 하거든요.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아이들한테 숙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편의점 같은데 아동 지킴이 이런 거 하는 또 편의점도 많으니까 일단 뭐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친구들 일단 야, 뭐 이거 좀 도와줄래? 이거 뭐 맛있는 거 이런 거 뭐에 대한 이 가정 교육이 일단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고,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일단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이 뭐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데로 일단 몸을 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